안녕하세요. 비폭력 대화 MBC 시리즈 16회차입니다. 오늘은 정말 까다로운 주제, 비난하고 공격적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와, 그런 사람들 정말 어려워요. 만나기만 하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렇죠. 민감해지죠. 정말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아니면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배우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관계를 해치지 않는 그런 대화법 한번 배워봐요. 예, 선생님, 저는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공격받으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죠? freeze라고 하죠. 얼어버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보면 그 비난 뒤에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라고 했다고 한번 해봐요.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당신이야말로 이기적이겠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 비폭력 대화에서는 제가 뭔가를 놓쳤나 보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와,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화가 먼저 막 나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에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마음속으로라도 이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은 보통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만일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뭐가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그 뒤에는 이해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요, 선생님. 어떻게 응답하면 될까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정말 힘드셨나 보네요. 지금 제가 한 어떤 행동이 기분 나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해도 상대방이 계속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상대방이 즉시 진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지금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제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서로 차분해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잠시 시간 갖고 난 후에 우리 이야기할까요? 제가 한 말 어떠세요? 라고 제안해 보세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려울 것 같네요. 우리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예. 하지만은 그게요, 선생님. 가끔 만나는 사람이면은 그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가족처럼 매일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더 어렵죠, 그죠? 하지만 꾸준히 이런 방식을 한번 사용해서 응답하다 보면 상대방도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는구나. 진짜로 내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예, 선생님. 하지만은 이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요. 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어요. 우리 MBC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경계, 정서적 거리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욕구도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요. 그럼 어떻게 그 경계를 설정하죠? 우선은 나 자신이 불편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가 지금 불편한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방어적이 되어서 우리가 진실하게 대화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그걸 무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때는 더 분명하게 해야 해요.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도록 대화하고 싶어요. 소리 지르거나 인신공격하지 않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만일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대화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 다시 얘기해요. 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예요. 예. 그런데 함부로 자리를 뜰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겠다, 그죠? 이럴 때는 예를 들어 부장님이라고 하자고요. 부장님,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맞서기보다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죠. 아,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완전히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 나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혹시 그 마음의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덜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만일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경우는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계속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 중요해요.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라고 나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선생님, 그런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해.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죠?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모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오랫동안 굳어진 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있나요? 우선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길 기대하지 말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조금 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 그래도 이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족이나 피할 수 없는 직장 동료라든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친구도 그렇고요. 이럴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유지하면서 감정적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인사는 하나,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거죠. 혹시 상대방이 계속 트러블을 만들면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좀 유용할 것 같네요. 예. 다른 사람들하고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좋은 질문인데 험담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 A님과 일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요? 맞아요. 스트레스는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과의 만남 후에는 자신만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좋아하는 음악이나 산책, 그리고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꼭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서 나 자신을 달래는 방법을 꼭 해야 해요. 근데 혹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나 원망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존중받고 싶었구나 라고 그렇게 나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알아준 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감정을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스트레스가 계속 그죠? 올라오겠죠? 그럼 그냥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좀 힘든 운동 할 수 있으면 달리기나 해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직접 표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상대방하고는 관계가 좀 좋아지고 싶은데, 사실 언젠가는 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노력한다면 가능성은 항상 있죠.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대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나 자신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죠. 변화는 보너스로 오면 좋은 거고요. 예, 선생님 마지막 질문으로요. 자신을 지키는 이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정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생각이고 선택이니까요. 선생님 오늘 내용이 이게 정말 뭐라 그러나 현실적이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다행이에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 다시 정리하자면 먼저 방어하지 말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나 자신의 경계는 분명히 지켜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우린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만 집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비폭력 대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 참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챙겨야 해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저희가 서로 얘기를 할까요? 네, 우리 다음 주는 한번 사회적 이슈하고 그리고 이제 비폭력 대화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그런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선생님 이번 주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봬요.